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사업설비를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겠다고 해서 환급을 오늘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추징당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지난정 2005년 5월 9일에 오피스를 취득하고 2005년 6월 1일 계약을 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물 이제 임대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할 때 징수당했던 부가세 매입세 9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매출이 없으니까 매입만 있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던 것이고, 그런데 과세관청 2010년 7월에 현지 확인해 보니까 진해정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에게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가세를 과세했습니다. 자, 과연 진해정은 부가세를 내야 했을까요? 네,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자가 오피스텔에 어떤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을 하면서 이제 매입세액을 이제 내게 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한테 이제 징수를 당하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그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다. 왜 조기 환급을 해주냐면 사업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매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매입 설비를 이제 마련하느라고 그러니까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액을 이제 그 작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환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국가로서도 그렇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빨리 환급해주는 게 왜냐면 사업자들의 작은 부담을 덜어줘서 그만큼 이제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면 그만큼 나중에 이제 그 사업자가 부가세를 많이 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빨리 해주는 거예요. 작은 부담을 덜어주고. 자, 예를 들어서 B 그 A로부터 1억 원의 사업 설비를 매입한 B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B는 A에게 사업 설비 매입 금액 1억 원 외에도 부가세 이제 1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1억 원 사업 설비 매입할 때 그 매입세 1천만 원은 이제 B한테는 매입할 때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되지만 A는 이제 매출을 한 거지. B한테 매출하면서 받은 거니까 이 1천만 원은 매출세액이 돼요. 따라서 A는 달리 매입세액이 없다면 국가에 1천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요. 자기 매출세액이니까. 근데 B는 그 1천만 원을 조기 환급 받게 되는 거죠. 매입세액이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B가 사업을 잘했어요.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 2억 원 매출을 올리면서 B는 부가세 2천만 원을 받게 되겠죠. 이게 이제 B의 매출세액이에요. B에게 달리 매입한 것이 없다면 기존에 자기가 이제 1천만 원을 환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출세액 2천만 원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없어 따라서 2천만 원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국가는 B에게 1천만 원을 환급을 해줬지만 2천만 원을 받게 되니까 1천만 원의 부가세를 결국 징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환급해주더라도 큰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부가세를 환급받은 B가 사업 설비를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만약 면세 사업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 면세 사업에 나오면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걷어오지 못하죠. 면세니까. 그럼 B는 자기는 환급은 받고 부가세 면세되는 사업에 이용하니까 부가세를 징수하지 없어서 못해서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사업설비를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겠다고 해서 환급을 받았으면서 과세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형평에 맞지 않겠죠. 과세 사업에 이용하는 사람들. 왜 과세 사업에 이용하면 그 사람들은 그 거래 상대방한테 매출을 일으키면서 매출세액을 이제 받아오잖아요. 부가세를 받아서 이걸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면세니까 부가세를 못 걷어온단 말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게 되는 거죠. 국가에. 그럼 국가는 계속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또는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에 과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환급을 받은 후에 해당 시설을 면세 사업으로 돌리거나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때 바로 이거를 재화를 공급한 걸로 봐서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재화를 공급한 걸로 봐서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서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자신이 보다 매입세를 공제받고 사무실로부터 임차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증세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사무실로 임대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돌렸다 그러면 주택임대용은 면세라고 그랬잖아요. 부가세.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부가세를 거둘 수가 없어요. 증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원래는
원래 주거용으로만 했다라고 한다면 부가세를 내지 못하는 것, 안 놔도 되는 거지만 내가 과세 사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 매입하면서 그나마 부가세 이런 거를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 주거용으로 했다 그러면 그 주거용으로 돌렸지만 이때 이거를 제 어떤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해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네, 여기 보세요. 처음에 오피스를 취득했다라 해서 매입세액 있죠. 매입세액을 이게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거고 근데 오피스텔 취득해서 과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에 이거를 주거용으로 전환해요.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만약에 부가세 징수가 안 되는 면세인 주거용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이 주거용으로 전환한 거를 과세 사업에 사용한 걸로 봐서 그냥 부가세를 과세한다라는 거. 이렇게 부가세 과세.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진해정은 2000년 11월에 실집 운영하는 신주류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그래서 나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을 했다. 그 부가세 과세인 건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과세관점 보니까 처음에는 법인에게 임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이 신주류에게 임대했다. 그러니까 신주류 주소지가 이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이 오피스텔 보니까 침대, 냉장고까지 생활집이 다 있더라.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틀림없다라고 했어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자, 조센퍼님이 보니까 이게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뭐로 되어 있는지, 사업용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임차인은 신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냉장고, 주방시설, 정수기, 침대, 주거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류가 술집을 하긴 하는데 이 오피스텔부터 약 300m 떨어져 있어가지고 창고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볼 때 주거용으로 본 것이 맞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업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를 판단을 하고 부가세를 이제 그러니까 과세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환급받은 후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주거용 등 이제 면세 사업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과세된다. 예, 여기까지 알고 이제 쉽게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